대중교통 장소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타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가 현장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역이나 기차 내부에서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우연을 가장해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터치를 하거나 고의로 몸을 밀착했다가 신고당하는 때입니다. 피해자가 바로 항의하면서 주변인들 도움을 받아 본인을 다음 역에 하차시킨 후 지하철, 경찰체, 수사관들이 현장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미처 바로 신고하지 못했거나 가해자 입장에서 들킨 정황이 느껴져 다음 역에 하차한 후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경위는 모두 다르고 신고당한 가해자 입장도 상이할 것이기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공공장소 추행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강제추행죄 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등 공공장소 추행 사건의 진행 과정과 처벌 수위, 그리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위한 대응법에 관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 성추행 가해자로 처벌받게 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받고 형량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오게 될까요? 예외는 있겠으나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공공장소 추행에 있어서는 강제력 없이 사람이 붐비는 상황을 이용해 은연중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구성 요건에 있어 강제성이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시킬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를 피의 혐의로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의 추행인 이상에는 공밀치 조항을 적용해 가해자를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강제추행죄 인정 범위도 폭넓게 해석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재량에 따라서는 공공장소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를 강제추행죄로 기소할 때도 드물지 않습니다. 법문상 형량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추행이 혐의 사실로 적용되는 때라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징역형 수위만 놓고 보자면 똑같이 공공장소 추행을 했는데 누구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되고 누군 공밀추로 처벌되면 강제추행죄 적용을 받게 된 피의자가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 강제추행이나 아동성추행 중 수준의 사건이 아닌 공공장소나 길거리 추행의 경우에는 위 두 조항 중 어떤 죄명을 적용하더라도 각 사건에서 실제 나오는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초범이라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아무리 수위가 높지 않은 일회성 추행이라도 최소 벌금 500만 원 정도의 처분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기존에 동종의사 전과가 있는데 재범했다거나 지속적으로 수위 높은 추행을 했다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거나 정황상 혐의 인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다가 유죄 결론이 나오는 경우 등이라면 이때에는 벌금 수준이 아닌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까지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면 경찰 조사는 대략 언제 받게 될까요?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나 그 일행, 주변 목격자들에 의해 제지당하거나 붙잡힌 경우라면 아마도 어느 역에 바로 하차하게 되었을 것이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특사경 수사관이나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대가 낮이었고 본인이 동의했다면 인근 지하철 경찰대 사무실이나 경찰서로 바로 이동해 사건 당일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고 시간이 야간이었거나 일정상 조사 진행이 어려웠다면 아마도 며칠 후 수사관이 따로 전화를 걸어와 조사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 비교하여 성추행 후 바로 현장에서 도주했다거나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접수한 경우라면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해 CCTV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 지하철 성범죄 가해자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통상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일 검거 사건이 아니었고 현장 도주를 했던 경우라면 대략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뜬금없이 지하철 특사경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성추행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 경우 사건 처리 절차는 대략 어떻게 될까요? 경찰 조사만 받고 나면 유무죄 결론이 며칠 내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행을 한 것이 사실인지 억울하게 고소당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한 번의 조사 외에도 추가로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경우라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대략 2주 내지 한 달 정도는 지나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청에서도 대략 한 달 정도 내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소 경미한 추행이라 해도 약식 기소 절차에 따라 500만 원 정도 벌금은 나오기 마련이며,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서 재질이 나쁘거나 기존에 동종유사 전과가 있다면 구공판 결정이 나오면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략 사건 접수 시점부터 종결시까지는 경찰
경찰, 검찰 단계까지만 해도 대략 2달 내지 석 달이 걸리며 재판으로 넘겨진다면 추가로 2달 내지 석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성추행 가해자로 처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기소유예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 CCTV가 있거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였다면 현실적으로 유죄 결론이 나올 것이 명백하니 혐의 부인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 내심의 의사로 볼 때 부적절한 추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능한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받는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무고당했다거나 진짜 아님에도 상대방이 오해에 신고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무혐의로 사건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수사 초반부터 적극 대처하셔야 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공공장소 성추행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대략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피해자 합의는 필수이며 경찰 수사 시점이나 늦어도 검찰청 처분이 나오기 이전까지 합의서를 수령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 사실 경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진술에도 신경 쓰셔야 하며 조서 기재가 불리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참석 시 변호사와 동행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받을 요인이 있다면 죄질에 대한 평가를 낮출 수 있게 그 부분을 자료에 의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소감문 제출, 필요할 경우 병원 진료 내역 제출, 건강 및 경제적 여건에 대한 자료 준비, 부양가족이나 거주 환경에 관한 자료 제출, 재범 방지 및 반성의 의지가 담긴 기타 영향자료 제출 등에 있어서도 시간과 노력, 정성을 쏟으셔야 합니다. 요컨대 피해자 합의 및 이런 재반 조치들을 적절 시점에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기소유예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벌금 이상의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추행 고소를 당해 난처한 입장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혜에서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